이제 9월 6일 금요일, 9월 달의 첫째 주였죠. 참 험난하게 또 시작을 하고 있네요. 아침에 제가 오전 방송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9월 양봉을 기대하고 있단 말을 지우진 않았어요. 등락기고 기준을 보는 미국과 이모진 같은 데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특히 수급 때문에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보는 유튜브의 주식 채널에 그분들은 자기 보는 분들을 전우라 부르시더라고요. 어제 팔레스타인에 우리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오히려 러시아나 팔레스타인보다 더 많이 오래 빠졌다는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수급이나 정시 등락이 뭐 전쟁통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계속 정신을 차리면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AI 반도체 뭐 빅테크 얘기 드리지만 엔비디아 멀쩡해요. 우리나라의 특장점 볼 수 있는 확 빠지지만 확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3개월째 고생을 좀 더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바이오로 충분히 또 수익을 키워가고 좀 몰려있고 지금 조금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AI 반도체도 지금 분명히 꺼지는 것보다는 등락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 고문은 잘 안 들어요. 장투에 절대 숨지도 않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는 여전히 지표 계속 연착륙 보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어제 나왔던 지표는 혼재였고 실제로 정시도 등락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나올 실업률,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질 것 같고요. AI 성장 스토리가 어떻다, 그 다음에 정치가 미국 대선이 어떻다는 얘기하면서 거의 엔비디아 이후에 브로드컴, 이것도 꽤 중요한 AI 반도체거든요. 실적을 살짝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추세가 꺾인 게 아니에요. 9월 달에 저는 양봉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박스권을 보고 있고요. 자, 계속 약합니다. 약하니까 원래는 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장에서 손을 발을 못 빼요. 아직도 국장하냐 이렇게 냉소적인 분도 물론 많고 사학교에 많이 가셨겠지만 제가 계속 몇 년째 말씀드리고 저랑 같이 보고 계시는 이 빅스국과 수백어, 텐백어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국장을 할 거예요. 포지션을 나눠야 되겠지만 하지만 약하고 수급이 되기 힘든 국장이지만 그래도 과매도권이에요. 오전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PBR 0.9배 이하인 2500선에서 팔 거 없이 투매하자 말자는 그 오전 방송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외국이 왜 이렇게 파느냐, 왜 이렇게 팔면서 2022년 말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냐를 말씀드릴 거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살리고 큰 주세를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빅바이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매 얘기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것저것 참 말씀 많이 드리고 올해 들어서 정말 힘든 장세다. 우리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힘든 것도 맞아요. 그럴 가운데서 오히려 많이 빠지고 바닥에 서 있기 때문에 진짜 어지럽고 하지만 제가 좀 심플하고 항상 심플한 게 파워풀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봐주시고 힘든 장세 견디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미국은 8월달 한번 놀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연착륙으로 가는 노력이나 등락기가 맞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경착륙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표 따라 등락할겠지만 어제 나왔던 부분 그래요. 고용지표 중에 조금 그 중요도가 있죠. ADP 민간 고용이 컨센을 좀 많이 하회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장이 좀 출렁했지만 ISM 그때 제조업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안 좋아서 출렁거리고 그랬지만 어제 나왔던 미국이 더 중요한 서비스업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컨센 상회하다 보니까 미국장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장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이나 다우나 S&P가 고점에 살짝 무너지면서 박스론 보이고 있고 S&P도 그렇죠. 일봉으로 보이면 살짝 고점 돌파 안 되면서 등락이 있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빅테크나 엔비디아 뭐 다 보고 있는 나스닥은 올랐다가 출렁거리면서 여기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지표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 등락되는 과정이 있다 보면 되죠. 자, 오늘 되게 중요해요. 8월 24일 날입니다. 제가 제목을 토요일마다 돈 공부하는 주말 방송에서 비둘기 파월 이런 제목을 적어서 샴루를 먼저 만들었던 클라우디아 샴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만든 분도 그랬습니다. 지금 샴룰은 예전하고 다르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고용과 이게 많이 꼬여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게 조금 왜곡될 수 있다. 그 전처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조심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8월 초에 나오면서 8월 5일에 그 블랙먼데이를 만들었던
이 실업률이 나와요. 실업률이 그때 전월에 4.3이 나오면서 아 큰일 났다는데 현재 컨센은 4.2입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근데 혹시나 4.3, 4.4 이렇게 나오면 또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보고 등락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넘파운페이로 하는 되게 중요한 비농업 취업자 수, 시간당의 평균 임금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끝나고 나서 내일 또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어쨌든 뭐 정치든 뭐든 해도 지금 경기와 어닝이잖아요. 엔비디아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AI 반도체 중에서는 꽤 중요한 종목입니다. 사실 비엔비디아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칩으로 해서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브로드컴 추세 좋아요. 딴 것처럼 막 테마처럼 급등급락한 것도 아니고 여기 출렁거리고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4월이든 요번이든 실적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약세장이고 조정받다 보니까 더 떨어진 면이 있지만 실제로 숫자는 좋았어요. 컨센을 다 상회했습니다. 어닝도 좋았고 AI에 대한 또 부분은 더 좋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보는 포워드 가이던스,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는 예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투심이나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살짝 하회해서 시간에 시장 이양 따라 7%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반도체로도 이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 국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뭐 제가 볼 때 흐름이 그렇죠. 지금 AI 반도체가 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흐름상 실적이 좀 덜 나오냐, 캐즘이냐 이런 우려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게 시장에 너무 기대가 많았어요.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계속 갭 상승 가다가 지금 고점 안 되고 살짝 떨어졌던 부분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AI 기대나 이 속도가 좀 많이 지나쳤다. 물론 성장은 하죠. 그런 흐름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가 성장 안 한다 보는 분 없어요. 그 사이에 등락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변동이 클 뿐이고 저도 살짝 단기 조정 정도, 등락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실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때까지는 성장 스토리나 분위기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왕만큼 중요한 부분이 오픈 AI 되게 말이 많았고 작년에 AI 성장 스토리 이끌었고 작년 NMS랑 제휴하면서 실적이나 캐펙스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만든 알트먼입니다. 그죠? 이분이 또 이게 나오는 게 오픈 AI가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했던 챗GPT 2억 명이 인터넷보다 2배나 빠르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어쨌든 유료 구독자가 100만 명 돌파했고 앞으로 이제 원료금 구독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몇십만 원 아니라 최대 2,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만 원짜리로도 고려를 계속 하면서 숫자를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챗GPT 3, 4, 4.5 미니 막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챗GPT 5가 다음 버전이에요. 요 근래 보시면 이 다음 버전이 엄청나게 큰 변혁을 할 거다. 지금 안 나오기 전에 사이에서 중국계 좋다, 어디가 좋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챗GPT 놀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가장 기본에 있는 그 선두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딸기입니다. 스트로베리라는 그 닉네임인데 챗GPT 5가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뭐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키우는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한번 제가 체크해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미국은 차티스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변동이 크다 보니까 제가 차트도 말씀 더 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밸류보다는 이 수급이나 어떤 등락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댄 아이버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죠. AI 성장이 끝나진 않았다. 9회 중에 이제 2회 왔을 뿐이다. 제가 10년 되게 만드는 말씀이고 미국의 경착륙이나 그런 흐름이 없으면 등락 거치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아요. 여전히 버블론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현재 보는 미국의 변동성 중에 정치를 빠뜨릴 수 없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9월 10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니까 트럼프와 해리스 결과가 지금 약간 박빙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때문에 7월 달에 장이 한번 빠졌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는 걸 정시의 불확실성이야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조심하는 비관론도 있고 여전히 현 정부에서 총력전을 기울일 거야. 미국 대선이 안 되면 무슨 일이라도 현 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와 정시에 대한 저는 어벤져스 모드, 정치 모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제가 뭐 반성문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정치적 부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대선 전에 빅파워들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쉴드 모드를 기본으로 깔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이잖아요. 자본주의로 어떻게 보면 더 옹호해야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조금은 이단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 10일 다음 주 다다음 주 FMC까지 보는 게 좋고요. 이제 9월 9일 날 애플의 신예품과 기대를 하고 있죠. 어제까지 다 봤었고 오늘 나올 게 중요한 고용 보고서, 아까 말했던 실업률 이런 걸 한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등락이에요.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여전히 걱정할 게 없이 박스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급 때문에 지금 막 난리 부르치고 있는 건데 과매도권이고요. 자, 우리나라를 볼 때 제가 계속 대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조금 약도 올라요.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못했던 적이 별로 없는데 근래 들어서 1, 2년 동안 완전히 뒤쳐져 있거든요. MSCI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만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살짝 밀리긴 했거든요 지금요. 근데 플러스 났고 우리나라가 많이 다르고 AI 반도체 내에서도 메이저고 MSCI 내에서도 중화권 이머징 쪽에 있는데 왜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차이 나느냐? 그게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투심, 금투세,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니케이도 뭐 약보합 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떨어졌거든요. 좀 강세인데 이거는 미국 경기와 달러가 다시 100까지 왔습니다. 100일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보고 여전히 저는 BOJ에 대해서 금융 충격이 있으면 금리 인상 안 할게요. BOJ의 반성문 이걸 큰 의무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에 영국이나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다음 저쪽에 있는 그 북유럽이죠.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이머징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큼 빠진 데 없어요. 조금 더 억울하긴 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또 반대로 확 쳐주면 또 좋은 탄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고 전체로 봤을 때는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속상하죠 우리나라. 뭐 저도 남 탓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 뭐 금투세 영향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자, 금투세 때문에 제가 내일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를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잠깐 코스닥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기준 안 잡고 코스피를 말씀드렸지 오늘 또 빠지고 있죠. 코스닥은 약하니까 안 보는 게 맞는데 코스닥 지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코스닥 종목들이 우리 개별주들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코스닥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연으로 보세요. 연이면 올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16%, 18%씩 빠졌습니다. 하나도 오른 게 없어요. 작년 올랐던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오른 게 없어요. 등락만 왔다 갔다 추세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연봉 봤을 때는 2년은 가야 되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코스피도 올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정말 약한 시장을 특히 근래 들어서 7월 8월 빠졌으면 9월도 좀 그러면 좋은데 3개월째 조정 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가 더 중요한 수급이에요. 수급. 돈이 빠졌던 뭐 금투세에 대한,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8월 달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요. 뭘 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많이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말 가면 갈수록 더 약한 금투세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유예는 되는데 12월 달에 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이 더 약하고 약간 투심이 짜증나는 모습 보여요. 그런 매매들이 보이거든요. 뭐 던지고 하는 거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수급이나 이 투심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찾고 우리는 서바이벌을 해야 돼요. 자, 오늘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매도권 8월 초와 마찬가지로 진짜 많이 빠진 그 매도권이고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게 짜증나게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매하지 말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PBR 0.9배에서 또 2,500 근처에서는 살려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국인이 8월 달도 덜 팔았던 삼전을 왜 이렇게 파느냐, 하이닉스 왜 이렇게 파느냐, 그걸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요. 제가 수십 년간 외국인 봤다 했잖아요. 공매도 이렇게 물론 두 손 두 발 묶여서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빅피처를 그리고 또 먹고 나갈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역대로 제일 많이 샀다 그랬어요. 작년 2023년에 삼성전자만 16조를 샀습니다. 얼마에? 6만원, 7만원 이렇게 샀겠죠. 뭐 싸게는 5만원에 샀겠지만 그렇게 샀겠지만 평단이 지금 7만원 초반 중반입니다. 외국인의 평단이. 그런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도 지금 꾸준히 7.9조를 사고 있어요. 그 사실 7.9조가 아니라 13조를 샀습니다. 이 합치면 그 20몇 조를 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10몇 조를 사다가
7월달 뭐죠? 미국이 떨어지고 엔케일이 급락했을 때 7월, 8월, 지금 9월 이제 거의 들어왔으니까 거의 2달간 5.5조를 때려버립니다. 5.5조를 때려요. 삼성전자만. 물론 하이닉스도 2, 3조 때리긴 했지만 이 삼성전자 때리는 이유가 반도체가 문제냐? 코스피 문제냐? 저는 코스피를 더 많이 때리고 있다 봐요. 이게 제가 보는 수급 측면에서 8월 달에 정말 급락하고 탈탈 틀었다 했잖아요. 3조 원을 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랑 판다 그랬잖아요. 고랑 파면서 애들이 올라갈 때 먹고 떨어질 때 먹고 선물 옵션 다 먹는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오르고 횡보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빠졌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동성 만들어서 개인들 힘들게 하고, 왜? 개인들 올라가면 레버리지 쓰고 떨은 공포에 팔고 아직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고랑 만들면서 애들은 선물 옵션으로 파생으로 변동성으로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쌍구면 다시 왔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8월 달에도 안 틀렸던 게 뭐죠? 지수는 떨어졌지만, 종목은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가 30% 정도 빠져야지만 시용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40% 넘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이닉스도 신용이 틀리는 중이에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땐 새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틀린 게 안 보이는데, 요번에 7월달, 6월달에 고점에 샀던 그런 것들이 틀리는 중에 외국인들이 얘들마저 틀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아마 2022년에 마른 수건 짜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틀고 틀면 정말 틀릴 게 없어요. 좀 마른 수건까지 짜면 거의 극단까지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시면 됩니다. 안 틀리시면 돼요. 그러면 봐주시고, 자, 제가 보는 또 선물에 대한 부분, 다음 주가 3개월 만에 오는 컷드롭을 미칭데이입니다. 3개월마다 와요. 얼마나 크게 먹겠어요. 단타로 먹는 매주 위클리 옵션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로는 지금 얘들이 옵션이든 뭐든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자꾸 걸고 있어요, 풋을.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만기 때 반등을 만들 수도 있다 보는 이유가, 아직까지 직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옵션도 뭐 3개월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콜입니다. 지수가 지금 바닥권에서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팔 때는 아니라 보고 팔지 말라 말씀드리는 이유고, 저 근래 들어서 삼전을 팔았잖아요. 원래 변동은 변동성 선물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8월달, 9월달 들어서 선물 매매가 되게 소극적이에요. 예전에는 10,000계약, 20,000계약 막 때렸잖아요. 지금 때려봐야 2,000계약, 3,000계약 오늘도 그러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내면서 밑으로 보내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로 매도 방향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만에 이렇게 변동성 파생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짜증나서 그래요. 자, 그런 면을 봐주시고, 여기서 투매하지 마시고, 기준은 뭐다? 말씀드렸던 AI 반도체는 더 사지는 못하는 약한 거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급 쪽으로, 빅바이오 쪽으로 흐름 좀 더 가져가면서 지금은 견디시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탈탈탈 틀었어요. 정말 탈탈탈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또 시가총액으로 알테오젠이 등극했습니다. 2차전지 트래블 했지만 오늘도 신저가 또 나요. 신저가 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으로 여전히 좋게 보고, 지금 올해든 내년까지도 봐야 돼요. 미국 정치든 뭐든 봐야 되겠지만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빅바이오 쪽으로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좀 더 떨어졌잖아, 미국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견디시고 좀 흐름을 보는 관망기가 좋고, 정말 현금 여유 있는 분들은 바이오 쪽으로 더 사고, 차라리 반도체 쪽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사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현금을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오전 방송에. 빅바이오란 말이 우리 빅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2차전지는 또 약하면서 신저가 났다는 얘기 드렸고, 자, 개인의 닷금이 이렇게 떨어져도 50조 밑으로 안 떨어져요. 어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여전히 개인의 닷금이나 뭔가 나왔을 때 대기자금으로 저는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뭐 금투세든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냉정하게 보고, 호랑이도 물려가도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거를 인정하면서 또 서바이벌 전략을 세워가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사실 바이오도 괜찮아요. 엔비디아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AI 반도체가 조금 더 수익 까먹고 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면서 저랑 같이 가시죠. 약하지만 제일 쌉니다. 과매도권이에요. 자, 현금 20%대는 어쨌든 갖고 갈 만한 공간 비중을 말씀드리고요. 자, 멤버십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저랑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저랑 봐주시면 우리나라 장을 이길 수 있게 제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이어나갈게요.